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4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쌓여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미친 집값 상승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재개발에 관련된 규제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지가 지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 우위 시장의 전형적인 형태죠. 안 팔아요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 정부의 시장의 요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공급 확대를 전폭적으로 좀 발표를 해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강하게 반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으로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새 대외적으로 아주 그냥 활동이 많으실 텐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 이제 8월 말에 뭐 했어요? 그 조선일보에서 한 2018 말 조심해 2018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 가서 강의를 했더니 뭐 다른 쪽에서 또 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들을 해주셔서 바삐 그 무슨 살고 강의했어요? 싶습니다. 무슨 강의했어요? 바삐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무슨 강의했어요? 무슨 강의? 이제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정비 사업 관련해서 물량들 아파트의 미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했죠. 이런 그래요? 상황이다. 예. 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바빠지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더 바쁘세요. 네, 한가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부동산 별별 수단은 열심히 꾸준히. 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일단 국토부에서 규제 무풍지대라는 재개발 시장, 여기 이름 자체가 일단 특이합니다. 규제 무풍지대. 재개발 시장 자체가 규제가 없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규제 무풍지대라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이게 차별이 심한가요, 차이가? 상대적으로 이게 항상 풍선 효과처럼 투자의 흐름 자체가 옮겨가는 것에 대한 지적인데요. 일단 원래 제일 사람들이 투자하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내 집 마련이나 집 사기 좋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청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받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될 거를 내가 좀 적은 돈으로 나눠서 내면서 살 수 있게끔 이제 조건이 되니까 청약이 제일 좋은데 되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청약이 안 되는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 사면 되지. 해서 이제 재건축을 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 분양 시장, 청약 시장, 분양권 시장에 일단 규제가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재건축으로 규제가 가거든요. 그럼 재건축에는 사실 규제가 많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럼 재건축 사기 힘들면 재개발 사면 되지 하고서 재개발로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재개발 투자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개발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재건축에 비해서는 규제가 덜한 편이거든요. 어떤 게 덜한 거예요? 도대체? 뭐 지금 재건축에는 뭐 재건축 초과액 환수 초과액 제도도 환수제.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도 굉장히 빡세고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재개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개발에도 과열이 생기니까 이걸 좀 어떻게 규제할 만한 어떤 방법을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곳은 규제가 심해서 투자를 못 하니까. 규제가 좀 느슨한 재개발 시장 쪽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려가고 있다. 가는 흐름이 있으니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곳이 광명, 안양, 성남인데, 광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8.27 대책 때 지정이 됐죠. 이번에 광명하고 하남이 됐죠. 투기 과열지구로. 그렇게 규제가 되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조금 재건축보다 느슨하고, 그 다음에 또 안전진단 같은 규정도 없고,
뭐 연안 뭐 이런 것도 없어서 재개발 구역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부활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재개발 구역은 안전진단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쉽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네. 정말 힘들어요. 재개발 네. 구역 지정 받기가 되게 힘들어서 사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재개발 사업이 전체 기간이 예를 들어 딱 이렇게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100 중에서 한 70에서 80시간이 소요되는 게 이 구역 지정 받기까지예요. 사실은 구역 지정 받고 나서 그 이후 걸리는 시간보다 구역 지정 받을 때까지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 기준보다 더 강하게 재개발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사에서 나온 얘기나 또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건데 그때 얘기 나온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 관련해서는 재개발의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좀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근데 재개발 구역 안에서 이제 과거에 좀 더 강력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적용이 됐었어요. 2005년에 법 만들어지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된 데들은 2008년 말, 2008년 말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2008년 9년 넘어간 그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는 거죠?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구청에서 해줘야지 소유권이 넘어가게끔.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보통 이제 주로 토지들 이런 쪽에서 많이 쓰였거든요.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보다 그때 이제 수도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행정복합도시 만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 투자들 막 가면서 이제 생길 때 이제 그럴 때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넣는 건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이니까 토지들 지분들이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면적을 작게 해가지고 해서 요거를 똑같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2008년 말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이제 막 급격하게 나라가 어떻게 2000년대 2008년 중반 이후에 막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이것저것 완화하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 면적을 20제곱미터에서 늘렸어요. 기준이 150이었나? 이렇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을 완화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어떤 경기를 좋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말 나오자마자 바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이렇게 늦었을까요? 상대적으로 후행하면서 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이 서울의 재개발 구역 가격들도 엄청 올랐어요. 사실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좀 큰 결심을 하고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 끌어모아가지고 재개발 서울 안에 있는 재개발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를 간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이라도 사야겠다. 분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움직임들 흐름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투자 금액이 커지니까 지역도 밀려나가면서 할 수 있는 걸 쫓아가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고 또는 투자자들도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이렇게 밀려서 재건축, 재개발까지 갔고 재개발도 가격 논리에 의해서 서울의 인기지역 재개발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게 못 가는 사람들은 서울의 외곽 재개발을 사고 거기에서도 밀리는 사람들은 또는 이제 수도권 재개발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새 진짜 소액이라는 말이 무색한 것 같아요. 네. 응? 소액은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요새 뭐 재개발 투자하려다 보면 그 뭐 몇억 억 이러던데.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을 봐가면서 모니터링해서 네. 대책들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게 현금 갖고 사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결국 대출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대출 중에서도 구멍 난 부분들, 뭐 우리 최희원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면 LTV 제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화된다, 뭐 80%까지 된다, 그런 거 알려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감정가에. 그렇죠.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임대사업자랑 묶어서 장기적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던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이런 부분들의 혜택, 뭐 종부세에 대한 거, 양도세에 대한 거, 무슨 뭐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다가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하게 되면 대출도 잘 나오고 또 어차피 가지고 있을 거 오랜 기간 가질 수 있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독인 거 아니냐 시장에,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슬슬 나오고 있고. 부작용도 있죠.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최근에 국토부 장관님께서 네.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봤더니 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줘놨더니 네. 이게 어떤 특이의 도구로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활용되더라. 그래서 임대사업자 손질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지난 주말 이번 주 초에 나왔고요. 엄청나게 그래? 이슈였어요. 진짜 오늘 내가 웃겨가지고 혼나는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 카페라고, 정확하게 부동산 스터디 카페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부동산 카페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이 언론을 타면서 굉장히 회자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카페에 누가 가입해가지고 댓글 달았는데 네. 국토부 장관님도 이 카페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셔서 가입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글을 쓴 거야. 진짜. 큰일 났네 이제. 그 카페에서 중요한 얘기하면 또 바로 그냥 꽂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저는 뭐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럼요. 네, 나쁜 게 아니죠. 예. 네. 실제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 좀 어렵다. 나중에 얘기는 하긴 길다.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